국회의회는 추 장관을 겨냥해서 하는 것마다 다 법원에 의해서 저렇게 됐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다. 좀 가만히 쉬어야 된다. 당분간. 이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법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추미애 장관 법원 공개 비판. 어제 일종의 마무리 행보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오전에 특별사면 발표자, 오후 동부구치소 현장 점검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제 SNS에 결국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인이 추진했던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비판한 건데 징계위의 깊이 의결이 정족수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한 법원 주장 받아들이기 힘들다. 절차는 적법했다. 기피 신청만으로 출석자 인정 않는다면 무분별한 기피 신청으로 징계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항변하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 말은 비록 추 장관이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항고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지만 저 말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불복한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네, 불복한다는 뜻이죠. 예. 항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저는 저런 얘기까지 하지 마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특색이기도 한데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시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공식 석상에서 못하시면 SNS를 통해서 또 어제 그 김두관 의원의 윤석열 총장 탄핵과 관련된 그 SNS도 살짝 가져오기를 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셨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는 사실상 경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에서 지금 책임지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은 원래 물러날 때 좀 더 아름답게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저는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하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인 것과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취할 조치는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한 대학 총장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 1심 유죄 판결에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서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인데 참여연대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재판부 탄핵 옹호론, 재판의 독립성 침해돼야 판사 1명, 3명이 내리는 결정, 진실을 믿고 따를 이유가 없다. 과격한 주장입니다.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판사 개인이 전지전능한가?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 사법제도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일단 이런 주장이 왜 나온 거고 주장의 취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글쎄 어떻게 하는 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나온 배경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해서 굉장히 중형이 나왔다. 과연 그 형량이 적절하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정경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유일한 재판부입니다. 어떤 게 유일하냐면 대등, 그러니까 경력 대등 재판부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통 합의 재판부라는 게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일반 판사 2명이, 평판사 2명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정경심 교수 재판을 담당했던 분은 부장판사 3명이 담당하는, 그러니까 누구도, 수직 관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등 재판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부장판사 3명이서 합의를 통해서 이뤄낸 판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스페이로까지가 조민 씨 관련해서 모두 허위다. 그것을 정경심 교수나 또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하거나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징역 4년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중한 그런 이제 처벌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반발이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이 재판부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국민 청원도 올라왔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하신 말씀 같은데, 글쎄요. 재판부 3명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대법관이면 대법관 판단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럼 누구 판단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선거도 선관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선관위는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리고 국가체 전체를 다 부정하는 발언이 되는 거죠. 법주의 전체를 다 부정하는 발언이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저 발언을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학 총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지성인데
저기서 나왔다는데 굉장히 좀 약간 충격을 받았고 과연 왜 저렇게까지 주장했을까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른바 불복의 의사를 내비치고 대학교 총장은 급기야 판사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없다. 재판의 독립성은 침해돼야 한다. 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대목인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함은 이 사법부의 독립된 법과 양심에 의한 판단과 결정,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와 합의, 존중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선진국과 후진국, 뭐 우리가 그 구분도 애매합니다만은 선진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나라가 사실은 왜 브리티시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추 장관이 그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릴 때 우리의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이요? 나무 이렇게 가지 끝에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장면. 나무 중심에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 나무 자리가 떨어지지만 나무 끝에서 톱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떨어지게. 본인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스스로 자기 권위, 법무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고요.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위헌적인 법들을 계속 통과되지도 않을 것을 공표하는 국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나라는 사실은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선진국의 수준에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되는 국회의 권위, 또 실제로 우리의 그 판례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이미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헌법적 토대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근간을, 물론 상지대 정대하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훌륭한 판사도 있지만 훌륭하지 않은 판사 양형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뭐 그게 인간 세상인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법리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이 다를 수가 있고 오심이 있을 수 있는 건 인정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배심원 제도를 더 많이 해서 보완하자 이런 부분이어야지 탄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에 대한 완벽한 말하자면 어떤 뭡니까 배측이잖아요. 그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법세련, 유시민, 김두관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여권 실세의 지위를 이용해 최상해 전 총장에게 허위 사실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자, 심각한 범죄다라면서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강요라고 하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람한테 그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강요죄란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수가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일단은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는데 그 최 총장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이렇게 협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최 총장이 뭐 위증한 그런 사실은 없으니까 일단 강요죄 자체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미수 여부가 문제가 될 건데 아마 유시민 씨나 김두관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그 강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갖다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데 최근에 그 이철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강요 미수죄로 구속돼서 기소가 됐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그 판단을 할 것인지 그것이 좀 그 주목할 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허위 사실을 그 이야기를 하도록 그 부탁한 것 자체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